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되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는 27일쯤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위한 국회 절차 시작되고 있습니다. 27일쯤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같은 생각이세요? 예, 거의 100%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부결이라고 예. 네, 전망을 해주셨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론으로까지 정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까? 당론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네.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다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되게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던 몇몇 의원분들께서도 지금 이 체포동의안에 보면은 내용을 다 하나하나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너무나도 허술하고 너무 주관적으로 소설을 쓰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했던 그런 의원들마저도 이번에 체포 동의안은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표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주시는 모습인데 실제로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 인사들 한 명 한 명 만나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밝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일정하게 패턴이 있어요. 노웅래 체포동의안 때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우리 방탄국회 아니다 하다가 이제 막상 2월에 이제 임시회의가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이 부실하다.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거 이제 판사한테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거든요. 근데 범죄가 소명이 돼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얘기되면 이 체포동의안이 되게 부실하게 작성됐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집권했던 정당으로서 이거 검찰들 매일 편파 수사다 이러지 않습니까? 또 판사들이 또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나오면 또 판사들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검사들 편을 좀 들어볼게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억울할 겁니다. 왜 억울하냐? 이거 검사들이 시작한 조사가 아니에요. 2021년에 이낙연 대표가 제기했던 문제고 2021년에 이 정영학 녹취록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검사들은 사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엮으려고 무슨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검사들한테 야, 너희들은 범죄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탄압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어찌됐든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언급해 주셨다시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 아시탑이다. 이 아시탑이라는 말은 내로남불, 한자어로 번역해서 만든 신조어고요. 그러니까 왜 남들과는 다르게 본인만 좀 그런 행보를 보이냐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체포동의안에 이렇게 내로남불 아시탑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런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간 거를 본 적이 있는지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경력이 35년이 넘는데 이런 거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저도 체포동의안 내용을 좀 봤습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내용이 너무 없다. 아니 물증이라도 뭐가 하나 나와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이재명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는 어떤 의심스러운 흔적이라도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됩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로남불 아시탑이 이게 체포동의안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내가 이 사람을 구속을 하겠다라는 체포동의안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어떤 패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외교 무능, 안보 무능, 경제 무능 지금 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무엇이 나왔습니까? 검사들이 나옵니다. 압수수색을 합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언론사든지 민주당 야당이든지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을 검사를 사유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집니다. 이것이 패턴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들이 공판 검사들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 시기도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2차의 주가 조작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에 사용됐다는 그 계좌 중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활용됐다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실 2차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언급도 안 해요. 1차에서 끝났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야말로 정말 패턴이다라는 말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규탄 대회도 열고 좀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뇌물 사건입니다. 뇌물과 배임인데 이재명 대표 법률 전문가인데 계속 증거 얘기해요. 직접 증거 있냐. 직접 증거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뇌물 준 사람들이 모여서 야 내가 뇌물 이렇게 받고 이거 해줄게. 이렇게 뭐 각서 쓰고 결제합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돈이에요. 은행에서 계좌로 넘어갔느냐. 이것도 증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뇌물죄, 배임죄, 제3자 뇌물죄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 증거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증거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몇몇 정황 증거 그리고 본인은 계속 부정을 해요. 그거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12년부터 정영학이라는 이 대장동 주범이 녹음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2022년 되면 당대표가 될 거야. 이 사람은 얻거매자. 이렇게 해서 녹취록을 조작했겠습니까? 그래서 녹취록이 다 사실이라는 게 아니어도 지금 그거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누가 뭐 유동규라는 사람이 내가 이재명 대표가 1,000억만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렇게 이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차례로.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일당들이 유동규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김만배한테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게 이제 성남시에서 차례로 돼요. 그러면 이거 그 얘기 듣고 한 겁니까? 보고서는 얻었습니까? 이렇게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요. 제가 아까 검사들이 억울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럼 검사들이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정치적 용어를 쓰느냐. 이재명 대표가 법률적으로만 대응하면 정치적으로 검사들도 대응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정치 탄압이다, 정치 조작이다 이런데 아니 검찰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내가 공무원으로 사고 있는 일을 하는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모략을 하면 이거 대응 안 할 검사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증거가 없다. 좀 자신의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세요. 부인이 아니죠. 사실관계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검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됩니다. 솔직히 검사들이 주관적으로 의견을 왜 내놓습니까? 검사들이 지금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럼 사실관계를 얘기한 다음에 내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럼 지금 앞서서 배임하고 뇌물로 두 개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사의 체포동의안에서 배임이라는 건 무엇이냐.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5,503억 원의 최대 환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들이 본인들이 파악을 했을 때는 1,8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검사들의 체포 동의안은 대법원 판결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5,503억 원 역대 최고로 환수했던 것을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사들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 사실을 왜 숨기면서 아니다 1,800억 원밖에 환수하지 못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까? 체포 동의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뇌물인데요. 뇌물에서 나왔던 것은 그 유명한 428억 원입니다. 428억 원. 이번에 체포 동의안에 내용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뭐가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어디서 어떻게 주기로 했냐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줬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녹취록 얘기했었는데요. 녹취록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돈을 주기로 했다. 어떻게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녹취록 그거 제가 전문을 진짜 며칠 내내 봤거든요. 없습니다. 유동규한테 어떻게 줄까? 이런 방법만
그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 정의화 녹취록에도요.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하죠. 내가 입 열면 윤석열은 뭐 죽는다라는 식으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네. 제가 자꾸 민주당 패턴 얘기해서 그런데요.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발표했던 검찰 수사를 한 달 정도만 좀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남 FC 얘기하니까 야 대장동 뭐 탈탈 털더니 백현동 탈탈 털더니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검찰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거는 거의 확실해라고 하는 건 안 씁니다. 그렇다고 그걸 무죄라고 예를 들자면 성남 FC 얘기하니까 뭐 대장동 탈탈 털더니 무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바뀌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428억에 저는 검사들이 무지하게 양심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검사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428억이 유동규 내에 갔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 녹취록에 나온 대로 거의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 말씀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얘기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어떤 것도 나왔냐면 2021년에 이게 커지니까 김만배가 자기하고 가까운 기자들을 모아서 마치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가 되게 사이 안 좋은 것처럼 녹취록을 만들고 그걸 선거 직전에 언론에다 보도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뭘 반박하기 전에 한 달 전서부터 내가 쭉 했던 발언들이 일주일 후에 어떻게 공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된다. 지금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전부 다 지금 428억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만 미뤄져 있지 나머지는 검찰들이 원래 얘기한 대로 그리고 정혜광 녹취록에 나온 대로 다 기소됐습니다. 다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증거인멸 우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솔직히 1년 반 동안 31곳이 아닙니다. 310곳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뭘 어떻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도요. 검사들이 정말 물증 하나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최소한 물증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패턴대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인데 검찰 발로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의 패턴을 저는 묻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자꾸 김건희 여사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번에도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 계좌를 우리는 활용을 당했다.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10억 원 수익 창출도 당한 것이냐? 내 계좌도 그러면은 활용당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앞서서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여야의 공방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27일에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이라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날의 또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게 지난번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이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여러 발언을 했던 게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양상이 이어질까요? 일단 이렇게 봐야죠. 저는 이 뇌물 사건 일반적인 형식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없는 죄를 탈탈 털었다. 내지는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억울하다. 저는 그런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규나 김만배, 정진상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속였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녹취록이나 여러 정황 증거상 이재명 대표가 420몇 억은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몰랐을까라는 의구심인데 그러면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근데 그 왜 말씀을 하시고 안 하시고 왜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십니까? 묵비권 하시면 내가 검찰을 못 믿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허술한 구속영장이면 실질 검사를 받아서 권성동 의원이 그래서 그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그거를 검사들 그 영장 심사하는 데는 안 나오시고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만 입장문이라는 걸 내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을 법률적으로 대응이 안 되니까 자꾸 정치투쟁으로 가고 지지자들한테 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나라를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시면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계속 미뤄두고 묵비권 행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저희도 다 분노하는데 그 곽상도 무죄 받은 거요. 이거 실체를 아는 사람 김만배밖에 없습니다. 김만배 지금 18명이 이 고발돼 있는데 이 중에 딱 4분 이재명, 김만배, 정진상, 김용만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공무원들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성남시의 공무원 2분도 자살하셨잖아요. 이거와 관련되신 분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김만배가 입만 열면 50억 클럽 문제 해결된다. 자기가 거짓말한 건지 실제로 그건지. 근데 지금 김만배는 녹취록에 자기가 발언을 해서 녹음된 것도 부정을 해요. 내가 유동규한테 돈 준다고 한 적도 없다. 네. 근데 그 지금 4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 이거 실체에 접근하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예.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키맨으로 꼽혔던 김만배 씨가 일단은 구속영장 재발부된 상황인데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서 김만배 씨, 김용 부원장, 정진산 실장 이렇게는 좀 부인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반박을 좀 해보시죠. 답답한 부분이 구체적인 사례를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하신다면은 어떤 증거를 두면서 얘기를 하신다면은 건건이 저희가 팩트 체크 개념으로 반박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속영장에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좀 비슷하게 제가 약간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 말이에요. 건건히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건에서 어떤 돈이 흐름이 된다든지 몇 시 몇 분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주관적으로만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곽상도 아들 곽병철 씨의 50억 원 퇴직금 이거는 김만배만 안다고 얘기했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판사가 판결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검사가 유죄가 입증될 정도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 수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이거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50억 원을 그렇게 받습니까? 근데 이게 무죄가 나옵니까? 근데 이건 검사가 입증할 정도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 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동훈 장관이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 얘기를 듣고요. 만약에요. 그 소리가 음성 파일이라든지 뭐가 있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다면 저희가 좀 합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봉투 소리인지 종이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국회에서 분노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도요. 한동훈 장관도 무슨 얘기를 하겠죠. 이번에도. 무슨 얘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한동훈 그때 당시엔 검사였습니다. 한동훈 검사께서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두각시지 뭐. 본인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이렇게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지금 2023년도 한동훈 장관에게 저는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이 검찰 측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체포동의안 일단 어떻게 표결이 이루어질지부터 조금씩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다 보니 후보들 간에 좀 신경전도 거세지는 양상인데 지금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좀 들고 나왔던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 투기 파장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또 김기현 의원 측 입장은 어떤지 짚어볼까요? 저희는 사실 개인 비리가 있다, 권력형 비리가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들면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거 뭐 저희들이 이제 잘 모르는데 다행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건을 살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뭐 다른 뭐 공천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네. 그랬더니 김기현 울산시장 되기도 전에 뭐 정치하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땅을 사는 거고 그게 꺾인 이유도 다른 거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마타도로 흘러가면 안 되지만 정확하게 제기를 하고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뭐 이런 거야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전 대표 편을 들고 나와서 뭐 지금 그 정도에서 소강 상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과거에 샀던 땅이 투기를 했다, 아니다라는 의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살펴봤는데 정치적인 의미로 좀 이용을 해서 투기를 했다기에는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오히려 김기현 후보 측을 옹호한 듯한 입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뭐 사실 더 나아가서 지난 TV 토론회 때는 황교안 후보가 1등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까지도 했고요.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무슨 계산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천하람 이제 당대표 후보를 앞세웠을 때 그때 좀 저는 이상했던 점이 인터뷰에서 왜 후원회장을 맡았냐, 유승민이 출마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면 인터뷰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자기 심정을 얘기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토론회라든지 지금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편든 것도 그냥 오롯이 그 개인의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 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천하람 후보가 있고요. 사실 후보 간의 연대라고 했을 때는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기현 후보, 황교안 후보 이렇게 좀 많이 엮어졌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나머지 둘을 조금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역시나 좀 예. 별다른 해석 없이. 예. 네. 그리고 뭐 본인이 내용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당대표를 하면 이제 공천이나 하면 이런 것들을 아는데 자기가 볼 때는 별 건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굳이 의도가 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지금 안철수 천하람이 그 전에 뭐 유승민, 이준석을 지원했던 지지했던 표들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안철수 후보를 이준석 대표 표현대로 살짝 좀 눌러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뭐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자신이 먼저 이렇게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좀 어찌 보면 다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이나 소위 뭐 윤핵관 이런 사람들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전에 가장 싫어했던 분이 안철수 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가 김기현을 공격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오부질이 하는 거 이것도 뭐 보기 싫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는 네. 뭐 이준석 대표는 보통 정치인들이 보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분방하게 움직이셔서 그 속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전망을 내주셨는데 비슷한 의견이세요? 이게 어떻게 좀 돌아갈까요? 4인 사각구도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누구나 좀 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뭐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정말 그걸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저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냥 그 정도 사심으로 그냥 얘기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얘기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뭐 생각 변함없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연대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또 있기 때문에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1차 본경선에서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은 1, 2위 후보가 다시금 겨루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뭐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건 그렇고 근데 저는 그 결선 투표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 김기현, 안철수가 지금 1, 2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야 그럼 천하람 2표를
안철수를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되게 고민이 많을 거다. 내가 더 싫어하는 누가 당대표 되는 게 나한테 더 별로일까. 그래서 뭐 결선 투표를 한다고 서로 뭐 천하람 뭐 이준석 표를 막 안철수 도와줍시다 이러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그래서 뭐 그 연대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네. 4인 4각구도로 좀 달려갈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근데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집권 여당, 총선을 앞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으로서 이 시각을 봤을 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 있느냐? 그러면 총선을 준비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느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선관위가 경고장을 낼 정도로 지금 상당히 서로 간에 비방이 너무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권 여당의 이런 모습이 맞습니까? 전 이것을 좀 지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여당은 또 다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것은 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메시지가 지금으로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비방보다는 정책 경쟁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